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소득을 감소한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모르면 손해보는 긴급재난지원금 6가지 추가사항 2020년 4월 16일날 발표된 6가지 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총 6가지 기준인데요. 먼저 기본적인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기준을 제가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정 기준, 2차 제외 기준, 2차 포함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가지의 기준을 별도로 좀 중요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세부 기준과 도대체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마지막 향후 계획까지 해서 총 6가지 꼭지로 해서 오늘 영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4월 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T에서 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세부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고 누가 받는 거냐에 대한 정부의 안이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누가 받는 건지 어떻게 받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정 기준입니다. 자, 1차 기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편의상 1차라고 말을 한 거고요. 실제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1차 기준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1차 기준은 이런 1차 기준을 통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차 기준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1차 기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벌써 발표가 되었죠? 2020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겠다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저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새로 준비한 이유는 자, 2차 기준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로 발표된 2차 기준이고요. 결국 이 2가지 기준을 같이 가지고 가게 될 예정입니다. 자,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그리고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이렇게 2가지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70%에 있다고 해도 제외되고요. 그런데 이 소득 감소 가구 그래서 소득이 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영업자나 직장 가입자분들, 프리랜서분들은 소득 하위 70%가 아니더라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건 아마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1, 2번은 너네는 안 주겠다라는 제외 기준을 새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현 정책상 빠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해주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기준, 2차 기준 여전히 좀 어려워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1차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소득 100등부터 해서 31등 이렇게 1등까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주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선을 놓고 소득 100등부터 해서 31등까지 이분들을 드리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소득 상위 30%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 대상이고 기본적으로 상위 30%는 제외가 된다 라는 게 1차전이고요. 오늘 발표된 건 2차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2차전이 될 겁니다. 자, 2차전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100등부터 소득 31등 분들 중에 이분들이 일단 최종 대상인데 빠지는 분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제외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던 이 소득은 이제 낮은 분들인데 보니까 재산세가 과표 9억 원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아파트를 20억짜리 갖고 계시거나
상가를 한 16억, 18억씩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는 사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드리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외가 되게 됩니다.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제외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은 뭐냐 봤더니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고 해도 제외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된다라는 게 이제 제외 기준이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살아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 분명 제가 상단에서 소득 상위 30% 분들은 대상이 제외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과거에 이제 건보료가 2019년인가 2018년 기준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당장 내가 올해 2020년 2월 3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난 옛날에 돈을 잘 벌었으니까 안 주겠다. 취지와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감소를 본인이 입증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건보료를 가산정하고요. 가짜로 산정해본다, 재산정한다 라고 해서 이분들을 지급에 플러스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제외된 상황에서 다시 대상으로 돌아왔다 라고 해서 제가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총 여기 소득 하위 70% 분들 중에 제외되시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서 통과가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셨으니까 제가 글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차 선정 기준 전체적인 1차전이고요.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본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이 옆에 있는 이쪽에 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 합산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수령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우리 가구가 총 합산해서 얼마를 냈는지 보시고, 예를 들면은 4인 가구, 그래서 엄마, 아빠, 자녀 2명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4인 가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보신 다음에 이 X보다 적으면 받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선정 기준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이 2차 기준인데요. 먼저 제외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왜 제외하는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당장의 소득이나 이런 거 부족하실 수 있어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제외하겠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겠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예를 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이 넘으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가 20억입니다. 자, 이 20억인 아파트는 저희가 공시지가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다가 약 60에서 70%의 가격을 곱한 것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억짜리 아파트를 이 중간값을 그냥 평균적으로 잡아서 65%로 계산하면 공시지가가 15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이게 뭐냐 라고 보면은 이 공시지가에다가 60%를 곱해줍니다. 왜 60%를 곱하냐? 이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요. 이거는 사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곱한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9억 원이 나온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9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아파트 한 20억 정도 되는 걸 갖고 계신 분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나 빌딩 같은 건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세표준을 구해서 이 9억 원이 초과하는 분들을 제외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구하시기 조금 어려우시면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충분히 금방 확인하실 수 있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먹고 살만 하실 분들, 혹은 이제 자산이 충분하신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도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그 어려움을 벗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제외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제외 기준이고요. 자, 두 번째 제외 기준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그래서 금융소득을 2천만원으로 초과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했을 때 뭐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으면 이자를 받거나 뭐 주식 갖고 있으면 배당소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하는 구분 기준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전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라고 설명해드리면 이제 국민연금에서 그리고 기초연금에서 활용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는 이런 그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3년 만기 예금에 넣으면 이 정도 돈을 준다라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건데 금융소득으로 2천만원 이상을 벌려면 약 12.5억 원의 예금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긴급 지난 지원금이 필요하실 정도로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으실 수는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자산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어려움을 벗어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해서 제외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제외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금융소득을 확인하시는 법은 이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있고요. 이 아래에 순서를 따라가시면 내가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두 가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외되시는 분들은 재산세 고지서나 금융소득 관련돼서 세금을 내셨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2차 기준은 사실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포함 기준이잖아요. 자, 당장 뭐 내가 과거에 돈을 좀 벌어서 건보를 많이 냈었는데 나 지금 죽겠다. 근데 내가 빠졌다고?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함 기준이 나온 겁니다. 자, 포함 기준. 자, 최근에 소득이 감소한 것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소득 감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지금 말도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지역가입자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2020년 2월과 3월 본인의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증명서류를 만드시고요. 구하신 다음에 이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한 다음에 기준이 충족됩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1차전 있잖아요. 1차전 기준에 충족이 되게 되면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재산정할 때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냐? 자영업자분들은 통장 사본이나 매출 확인서, 그 다음에 뭐 포스에 찍힌 본인의 카드 매출액 등등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매출이 얼마나 줄었다 라는 걸 입증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증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프리랜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거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 계약을 했고 근데 코로나19 등을 통해서 노무를 미제공하게 됐다. 혹은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게 됐다. 혹은 일이 줄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일이 줄었다, 소득이 감소했다, 혹은 내가 프리랜서인데 일을 아예 못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을 증빙하시면 과거에 잘 나갔기 때문에 포함됐을 텐데, 그러니까 제외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포함을 해주겠다.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직장가입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직장가입자분들 중에는 이제 무급으로 휴직을 당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무급휴직 하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예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나으신 분들은 이제 급여가 좀 감소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뭐 돈을 많이 버셨으니까 받으셨겠지만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 받게 되신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감안을 해서 포함을 시켜서 돈을 주겠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퇴직을 하시게 되거나 휴직을 하시게 되거나 급여 감소가 발생을 하면은 그 회사의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업주가 뭐 실수로 혹은 뭐 본인도 아예 폐업을 하셔서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퇴직하신 근로자가 직접 이런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또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를 비교할 수 있는 걸 제출하시면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에 포함을 시켜주겠다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에서 포함 기준 그리고 제외 기준 설명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몇 가지 기준이 더 있는데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구 구성원을 통해서 합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가구 구성원은 뭘 기준으로 말하는 거냐? 자, 이 가구는 같이 사는 사람, 그래서 3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주민등록표에 어떻게 올라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올라가 있느냐, 그게 기준인 거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거기에 올라가 있어도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양자인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다른 가구로 보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인 경우에도 그냥 서로 다른 가구로 봅니다. 근데 이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는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나는 인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강원도에 계세요. 근데 어머니랑 저랑 같이 등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가구로 보겠다 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따로 소득이 없으시면 부모님 밖에 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보겠다 라는 걸로 가구 구성원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분들도 계실 거고 건강보험을 안 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안 내는 경우에는 아예 뭐 산정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경우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외국인 분들 관련해서는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지원 원칙인데 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랑, 그리고 또 영주권 분들도 계실 거라서 이런 분들은 포함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건강보험을 안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료급여를 수급하거나 보훈의료 대상자시거나 혹은 노숙자 등등 해서 건강보험료를 거둘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구 원수에는 포함을 하겠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구 원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 건강보험료를 좀 더 높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 밑에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쭉 5가지 알아봤고요. 그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먼저 지급 시기입니다. 국회가 심의 의결해주면 그때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온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공지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줄 거냐? 3가지 방법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화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아예 충전을 해주는 그런 3가지 정도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아직 뭘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요즘 이슈되고 있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죠. 정치권에서는 이제 국회에서는 100%를 다 줘라 라는 게 스멀스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정부는 우리가 계산해봤는데 70% 주는 게 맞아 라고 해서 정부는 결국 국회에다가 70%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100%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땅땅땅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 정부의 70% 안, 지금 제가 설명드린 안이 확정이 될 것인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부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통해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원칙이고, 우리 홍남기 국무총리께서도 정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바뀔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방향은 제가 설명드린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때 또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세부적인 기준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알려드리느라고 제가 조금 말도 길었고 내용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모건목지TV는 여러분이 놓치는 건강정보, 목지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소비 쿠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